바람 많은 봄날이었어요. 강남의 백화점 앞에서 한지연은 처음으로 신분을 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와의 다툼이 유독 격했습니다. 재벌가 딸이 과자점 직원과 사귄다고? 절대 안 되라는 말에 지연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건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모두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라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편의점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어머니가 추적할까봐 꺼두었습니다. 남은 것은 통장에 조용히 빼둔 500만 원과 상혁이라는 청년이 주던 수줍은 미소뿐이었어요. 그는 홍대 앞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직원 제복을 입은 그가 캡슐 커피 대신 직접 내려준 에스프레소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그 카페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가서 숨기고 깔끔한 원피스 대신 헌 청바지를 입고요. 마침내 그도 그녀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뭔가 다르더라라는 말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3달 뒤 지연은 상혁의 반지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서구의 낡은 원룸이었어요. 벽은 얇았고 천장에는 물때가 있었으며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혁은 오전에는 카페에서, 오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 구두는 닳았고 셔츠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연을 보면 언제나 웃었습니다. 오늘도 예뻤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그 말을 대신했어요. 결혼할래?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다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진심이 응, 할래. 여름이 끝날 무렵 둘은 동사무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상혁의 어머니도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증인은 상혁의 직장 후배와 지연이 말을 건넨 낯선 길 가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 순수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아들 준호는 이듬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산모 검진비와 분만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혁이 품일로 나갔던 그 계절, 지연은 공사판 앞에서 남편을 바라보다가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았어요. 남편이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고 아들 얼굴을 바라보던 모습이 초기 몇 년 집은 가난했지만 빛났습니다. 지연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온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지만 지난날의 기억을 잠금장 안에 두고 살았어요. 상혁은 그녀의 정체를 결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연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녀를 사랑했어요. 남편의 회사는 작았지만 번성했습니다. 건설업에 발을 들인 지 3년 뒤 상혁은 작은 건설사를 차리게 되었고 지연은 격리 역할을 했습니다. 준호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자랑했어요. 아빠는 강하고 엄마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법이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 하나로는 세상의 냉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도, 신분이 드러났을 때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도. 지연은 여전히 원룸의 낡은 벽을 밝은 황토색으로 칠하고 헌 쿠션을 놓고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준호의 학비를 내고 시어머니의 약값을 챙겼어요. 그렇게 행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올 불행의 서막이 이미 내려질 무렵 지연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 속에 잠든 재벌가 딸 한지연이 언제 깨어날지를. 결혼한 지 15년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혁의 건설사는 어느 날부터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도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았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남편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남편의 얼굴에서요. 그때부터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상혁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지연은 밥을 데워두고 준호를 재운 뒤 창가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겼어요. 얼굴은 굳었고 눈빛은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밥은 먹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밥을 데웠고 국도 다시 데웠습니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밤이 자주 있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상혁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빨래를 개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발신인은 은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고 그 셔츠를 옷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혁은 이전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오후 1시까지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서 청소를 했어요. 화분에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고 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계속 움직여야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중학교 2년차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응? 뭐해? 밥 먹어. 친구들이 봤어. 엄마가 공사장 앞에서.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뭐 하시던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준호의 눈은 계속 내려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상혁이 눈을 떠졌을 때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해? 상혁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말해줄 게 있어요. 뭔데? 은희? 누구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는 몰라도 돼.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당신 아내인데요? 상혁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이 켜진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내, 넌 아내라기보다 집사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게 다잖아. 지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결혼했는지. 그때는 뭐가 보였는지 말이야. 넌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야. 가난한 여자. 지연아, 은희는 다르다. 은희는 멋있어. 자기 일도 많고. 넌 뭐냐고 신문 배달하고 편의점 일하고. 이렇게 무능한 여자 처음 본다. 지연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건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상혁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연은 밤새 거실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점의 빛도 없이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상혁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여전히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뒤 사무실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혁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남편 몰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통장에 몰래 모아둔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꺼냈어요. 남편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다에 던진 돌멩이였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안 갈래요.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너 고등학교에 안 간다는 말이. 친구들이 얘기해요. 우리 집 얘기. 아빠 회사 망했다고. 엄마 신문 배달하시는 거 다 안다고.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물소리를 크게 틀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한 점의 소리도 새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 3시 지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는 은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매우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난 누구지? 신분을 버렸던 여인, 그녀의 이름만 남아 있었어요. 한지연.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이름만 남은 허상 같은 여인.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순수한 자기기만이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들었어요. 거울 속 여인은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매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고층 건물, 서명대로 이루어진 서류,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목소리. 지연은 거울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누군가의 엄마도 될 수 없다고, 남편이 떠났으니 아들도 원하지 않으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과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향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버렸던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나야. 한지연이야. 수화기 너머 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지연은 어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변해 있었어요. 더 작아졌고 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네, 엄마. 지연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떨리지 않는 척하는 손으로요. 그동안 뭘, 어떻게 15년을 버텼어요. 혼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지연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가정의 해체, 신용불량, 밤새 신문을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날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던 그 지옥 같은 고통들을요.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연아, 재벌가의 외동딸도 아니었고 남편의 아내도 아니었고 아들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기억난 거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 지연아, 자존심이 없으면 무엇도 지킬 수 없다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HJ그룹은 어떻게 되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간 후에 너 아버지는 돌아가셨군요.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3년 전이야. 심장 문제로. 그 후로 회사는 허름해졌단다. 경영 능력도 떨어지고 내부 분열도 생겼고 취임위원들은 너를 찾고 있었어. 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으니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 현실 같지 않았어요. 회장실에는 너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어. 너를 기다리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눈이 변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더 검어졌어요. 마치 어두운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 넌 회장이 될 거야. 너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그 오후 지연은 처음으로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을 향해 올라갔어요. 유리벽을 통해 서울의 전망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15년이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문이 열렸을 때 정장 차림의 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일해온 비서였어요. 지연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로? 내 짐을 꺼내줄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서는 황당한 표정으로 지연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창, 유럽산 가구들. 모든 것이 여전했어요. 누구신가요? 내가 누구냐고?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저 아래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원룸에서 밤샘 청소를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한지연이야. HJ그룹 회장의 딸. 비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그래. 내가 돌아왔어. 지연은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여인은 낯설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15년 전의 재벌가 외동딸도 아니고 어제의 가난한 아내도 아닌.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헌 청바지와 바래진 셔츠.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명품 브랜드의 깔끔한 라인. 발에는 검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매가 예리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기억해낸 사람처럼.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이제 준비됐어요. 내일 기자회견하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침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빛 너머 어딘가 강서구의 원룸에서는 아마도 상혁이 자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손을 펼쳤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시간이었다고. 남편의 모욕은 거울이었고 아들의 외면은 거울이었고 가난은 거울이었어요. 그 모든 거울에 비친 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외면했는지였습니다. 15년 전 신분을 버렸던 그날.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다시 섰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그 손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의 손도 누군가의 엄마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연이라는 이름 자체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제 도시 전체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 눈이 부시게 밝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외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HJ그룹의 새로운 대표입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취재진 수백 명이 마이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환기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지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긴 머리, 양손은 단상 양옆에 놓여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HJ그룹 신임 회장 한지연 대표님의 발언입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어요. 마치 금속이 울리는 소리처럼. HJ그룹의 회장이자 실질적 후계자입니다. 15년 전 저는 개인적 이유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HJ그룹은 새로운 경영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투명성, 신뢰, 그리고 정직함. 지연이 일제 정지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10개 들렸습니다. 회장님, 15년간 어디에 계셨는지요? 지연의 눈이 찬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HJ그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실렸어요. 취재진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회장님, 전 회장실 직원들은 어떻게 처우할 계획이신지요? 재평가 후 능력에 따라 배치하겠습니다. 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간부들은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시선이 또 다른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장님, 혹시 그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호흡. 지연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 감정? 네, 회장님. 복수와 정의는 다릅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러 왔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셔터음이 폭발했어요. 마치 총성처럼. 그 시각 강서구의 원룸에서 상혁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희와 함께였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 속보였습니다. HJ그룹 신임 회장 한지연 등장. 신원불명의 미스터리한 인물. 상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차갑고 선명한 눈이.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 누구인데? 은희가 물었습니다.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상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HJ그룹의 회장이자 실질적 후계자입니다. 뭐야, 넌 왜 그래? 은희가 상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혁은 일어났습니다. 급히였어요. 은희가 떨어졌습니다. 상혁, 뭐 하는 거야? 상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였어요. 화면을 정조준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개인적 이유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15년이 소파에 앉은 남편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 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상혁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 눈은 차갑고 검고 깊었어요. 상혁이 일어났습니다. 상혁? 뭐 하는 거야?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상혁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울음음만 울렸습니다. 울음음, 울음음, 울음음. 영상통화 거부. 상혁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상혁? 그 여자가 누군데? 은희가 팔을 잡았습니다. 상혁이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밤 11시 HJ그룹 사업 회장실. 지연이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였어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그 의자는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왔습니다. 누군가요? 자신을 회장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들여보내세요. 상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단정하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앉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상혁이 앉지 않았습니다. 지연 뭐야? 이게 뭐야? 설명해줘. 설명할 것이 있나요? 지연은 상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봤어요. 15년을 어디서 뭐하며 살았어? 왜 아무 연락도 안 했어? 너 정말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건가요? 지연이 돌았습니다. 상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세요? 남편이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지연, 15년 전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한순간. 하지만 당신은 뭐였어요? 넌 아내라기보다 집사다? 가난한 여자? 그 말들이 기억나세요? 상혁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준호도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당신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연이 회장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당신은 은희를 선택했어요. 저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연, 제발. 당신의 회사는 내일 오전 인수됩니다. 빚도 모두 청산되겠죠. 은희 여자가 좋아하실 겁니다. 뭐라고? 당신의 회사, 그 회사의 은행 차입금이 정확히 23억 원이었죠? 나는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로비를 통해 받았던 건설의 프로젝트도 나는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지연, 그건 당신이 저를 청소부라고 부를 때 나는 뉴욕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신문을 배달할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직원입니다. 상혁의 목이 여물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내 소유가 되었고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은희 여자를 만나는 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내 아래에서 일할 것입니다. 지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사람은 당장 끄집어내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연은 다시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우겠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을 나에게로 변경하겠습니다. 당신은 양육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건 안 돼. 상혁이 외쳤습니다. 아들도 빼앗겠다는 거냐?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이미 빼앗지 않았나요? 15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으세요? 상혁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지연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간 뒤에 내 이름을 다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경애를 바쳐야 합니다. 상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상혁은 그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그 밤 너머 어딘가 강서구의 어두운 원룸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은희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준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내일 만날까?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비오는 새벽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지연은 앉아 있었어요. 아래로는 강남의 거리가 보였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지속적이고 단조로웠어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기자회견이 끝난 지 닷새째. 그 닷새 동안 지연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남편은 이제 그녀의 부하 직원이 되었으며 회사는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왜 이렇게 텅 빈 걸까요? 지연은 손가락 끝을 창유리에 댔습니다. 차갑던 유리가 손의 온기로 흐려졌습니다. 그 흐린 자국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손을 떼면 다시 투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이 승리도, 이 복수도, 그리고 이 마음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을 흐리게 만들면서 지연은 창을 통해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 도시 어딘가에는 준호가 있을 것이고 상혁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주일 뒤 카페. 지연은 커피 잔을 들었다 놨어요.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준호가 그 말을 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테이블에 앉은 아들은 지연이 기억하는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은 뭔가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 안에는 여전히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난 몰랐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뭘 했는지. 처음엔 엄마를 미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이 봤대요. 새벽 4시에 엄마가 신문을 나르는 거.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어요. 이 여자 봤어? 새벽마다 일하더라고. 난 그 사진에서 봤어요, 엄마.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난 외면했어요. 엄마가 싫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고개 들어. 지연이 아들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할 거 없어.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 난 나 자신을 위해 했던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15년 동안 난 누군가의 아내가 되려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려고 했어. 하지만 난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그 누군가들이 날 원하지 않을 때 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지.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어. 돈도 신분도 복수도 무엇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다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펜트하우스의 침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흰 셔츠를 입었어요. 청바지와 운동화. 가장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낯설었습니다. 그 얼굴은 회장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단지 한지연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15년의 여정이 정말로 필요했던 건가요? 이 모든 고통과 분노와 복수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가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연은 알기 때문이에요. 가난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연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장실 밤 11시. 지연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자주 멈췄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선배의 담당 프로젝트. 누가 지금 봐? 건설팀 이사님께서 그 프로젝트 강 선배한테 넘겨줄래? 팀장급으로.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회장님.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용서. 아니, 그것보다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책상 옆에 책 더미에서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집이었어요. 그중 한 페이지가 이미 접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문구였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지연이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자였던 순간과 가장 가난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가장 부자였던 순간은 상혁과 준호를 안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원룸에서 온종일 일에 지친 남편과 어색한 아들을 안았을 때였어요.
그때 지연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순간은 회장실의 거대한 책상 앞에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도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구의 골목. 지연과 준호는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예전에 지연이 신문을 배달하던 골목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매일 걸으셨어요? 응.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1시간에 하나의 건물, 1시간에 2건물 정도. 힘들진 않으셨어요? 지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나중엔 명상이 됐어. 그 시간에 난 누구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엄마, 앞으로 함께 할 거 없을까요? 뭘 함께 할래?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 엄마가 회장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지연은 아들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하늘 아래 펜트하우스 창가. 지연은 강남의 야경을 봤습니다. 빛나는 불빛들. 그 안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지연처럼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완벽한 복수도 완벽한 승리도 없다는 것. 있는 것은 단지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불완전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되는 마음. 자신을 찾으려고 했고 마침내 찾게 된 마음.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회장실에 앉아서도 준호와 함께 걸을 때도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말입니다. 강남의 야경을 비추는 달빛처럼 불완전하지만 계속 빛나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회장도 아닌 그저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의 품격이었습니다.